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3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제 경주경찰서 전북 신당으로 이전하려는 계획, 이미 한 20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부터 경주시가 문화원을 이전하겠다, 그래서 문화원을 기후경찰서로 하고 경주경찰서 외곽으로 옮기겠다. 사실상 경주경찰서인데 여러가지 이제 경주시는 문화원 신축에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경찰서 이전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기 시장 이후에 약간 좀 계획을 깨어나지, 여지 그런 꼼수를 쓰지 않고 경시가 전북 신당에 공공용지를 조성을 하고, 그래서 그 용지, 그 공공용지와 현재 지에 있는 경주경찰서 건물 부지 이렇게 교환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계획을 변경합니다. 좀 이후에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만, 결론 어제 그 경주시의회 문화위원회에서 이 안건, 그러니까 경주시가 공공용지 조성해서 경주경찰서와 맞교환하겠다,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임시회의에 제출됐고, 그걸 국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설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현재로 2019년도 공유예산 관리계획 제2차 병행안은 무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와주러 왔잖아요. 여러분 절대 시의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그거입니다. 하나도 없이 아니 1번 구원까지 있으면 우리 구원 1번 먼저 올리고 아니 안건 올리면 안 됩니다. 간담회를 먼저 해서 장시간 논란과 토론 끝에 이 화면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표결을 했었는데요. 경주시 계획대로 하자가 6표, 문화위원회 10명인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가 4표, 6대4로 경주시 계획이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주경찰서 이전 계획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주경찰서가 1971년에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본관 건물이 1971년에 건축이 되어서, 그러니까 벌써 71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48년인가요? 그렇게 지났고, 별관동이 1988년에 지었고, 이렇게 또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주차장이 매우 좋고, 그래서 사실은 근무하는 직원들도 힘들고, 또 한 번 경주경찰서에 볼일 보러, 경주경찰서 좋은 데로 볼일 보러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볼일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2016년에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는 경찰서 곳곳에 이렇게 좀 벽체 균열이 가고 이러면서 경주경찰서 이전이 더욱 경주경찰서 입장에서 보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고, 그래서 이제 경주경찰서 이전이 추진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 중앙시장 때는 현재 경주문화원이 여러가지 문화원 수강생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 문화원을 경주경찰서로 가고 경주경찰서는 외곽으로 가는 이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경주경찰서 부지를 경주시가 사주고 경주경찰서에서는 그 돈으로 외곽지 연결한다, 이런 계획이 이제 일차적으로 추진됐습니다만, 문화원에서도 이건 좀 싫지가 않은 것 아니냐. 또 그리고 처음에는 경주시에서는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러다가 또 나중에는 들어가겠다 하고 쓰겠다, 이러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논란 끝에 경주시는 경주문화원을 그러면 서학동에 옮겨가겠다 라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경주경찰서하고 부지를 바뀌어가는 이런 전략으로 섰었는데요. 어쨌든 그게 경주시의 입장에서는 꼼수란 걸 누가 봐도 다 알았지만, 어쨌든 당시에 경주시 의회에서는 2017년 4월 달에는 이거 계획이 말도 안 된다 보류를 했다가 2달이 지나서 2017년 6월 달에는 이 계획을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2018년에 알고 봤더니 다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도 몰랐다 하면 그것도 사실상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알고 봤더니 사학동 그 부지는 농지인데 경사목도에서 이건 농지 전용허가가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조양현 시장이 취임을 했고, 그렇게 하니까 선도동 주민들은 왜 조양시 시장 때
다 계획했던 걸 전화님 네가 되십냐 뭐 이렇게 반발도 했습니다만 그건 사실과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경상북도에서 농지 전용화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경주경찰서하고 경주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천북신당 쪽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경주시가 처음에는 또 전원시장 때도 뭐 똑같이 문화원 공공청사 이전 용지로 하겠다 이러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또 서분동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이러니까 다시 재차 협의를 하고 경찰서하고 경찰서 내에서는 또 경찰서 내대로 여러 협의를 해서 천북신당리 부지를 대신에 이제 뭐 경주시가 문화원 들어가겠다 이런 꼼수는 부리지 않겠다. 대신에 경주시가 거기에 필요한 땅을 사고 또 거기에다 성토도 하고 도로도 내고 이른바 공공용지로 조성을 하고 현재 경주경찰서 부지 건물값에 상응하게끔 그래서 맡겨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이번 임시회 때 경주시가 제출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계획이 올라오자 잠시 뒤에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이 영상입니다. 경찰서는 결선한다! 선도동 주민들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문화행정위원회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중심상가 연합회 회원들하고 한 3, 40명 몰려와서 이걸 안건으로 올리면 안 된다. 현재 경주경찰서를 지역구로 둔 성근 중부동의 자유한국당 주석호 의원의 경우에는 회의 도중에 나와서 뭐 삭발도 하고 그런 해프닝이라기보다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 장시간 논의를 했고 그 논의 끝에 표결을 합니다. 근데 이 표결을 할 때도 우리가 보통 무기명 비밀 표결하는 방식이 있고 거수하는 표결 방식이 있잖아요. 거수를 하면 누가 찬성 누가 반대를 다 하게 될 텐데 이 또 거수하는 방식을 두고 또 표결을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표결하는 방식을 두고 표결을 하는데요. 다 알 수 있게 거수하자. 여기에 찬성했던 의원은 문화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서선자 의원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저다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자, 표결을 하자. 그것도 8대2로 그 표결을 하니까 8대2가 나와서 그럼 이 안건을 처리해 줄 건지 말 건지 또 표결을 하는데 그래서 그 표결에서는 경주시 계획대로 공공용지를 경주시가 93억 들여서 사고 성토하고 이래서 경주경찰서 바꾸자. 이 계획에 찬성하는 의원이 6명, 반대하는 의원이 4명. 이렇게 해서 이 경주시 공예산관리계획은 어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29일날 경주시의회 2차 본회의가 나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이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임위 의견 존중 원칙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경주시의회가 또 토론이 없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이렇게 좀 뒤집어서 보면요. 상임위에서 가결된 것이 거의 본회의에서는 100% 가결되는 게 경주시의회 관례인데 어제 문화행정위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29일 본회의에서 거의 100% 가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회 소속 정당 분포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15명이잖아요. 근데 이 경주경찰서 이전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는 어쨌든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의 오랜 공약이었기도 하고 또 그래서 김석기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국비 272억을 경주경찰서는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올해 내로 쓰지 못하면 이것도 반납한다 이런 논리도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거의 가결될 것이 확실하고요. 또 그리고 그러면 경주경찰서가 신당을 했을 때 가장 걱정하는 주변 상권들이 다 죽을 것이다. 현재 경주경찰서 직원이 한 25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우리가 현재 경주경찰서를 옮겨가고 나면 도시재생본부하고 농림축산해양부 그래서 2개국 9개과 323명이 거기서 근무하게 된다. 경찰서에서는 또 사업이 별로 없지만 이 농림축산해양국, 농정과, 해양과, 농업유통과 이런 데는 워낙 민원인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주경찰서 때보다는 식당이나 이용객들이 더 늘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경주시가 이 경찰서 활용계획을 보완을 해서 좀 많이 내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냐라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경주경찰서 있을 때보다. 그래서 이거 29일날 본회의에서 거의 가결될 것이 확실시 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경찰서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되고 옮겨가게 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편하게 되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오랜 수군이 풀리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경주시로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 이 적어도 내남 쪽에서 금천 쪽에서 이래 또 강도 쪽에서 외곽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환승을 하겠습니다만 대중교통을 두 번 이용해야 되는 최소한 이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 해소 대책을 무엇보다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서는 경주시로서는 그 2020년인가요? 그 경주역이 동해남부선이 폐철도가 되고 하면 이 경주역이 이제 폐쇄가 되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주항시 시장 때 동무 1억 가까이 들어서 용역돼 보니까 여기는 행정복합타운, 경주시뿐만 아니라 법원경찰 여러 가지 그 어떤 행정의 기능이 종합하고 우리가 세종의 정부제청사 여러 가지 정부 기능이 들어갔듯이 우리 그 경주역청사에는 현재 경주역부지에는 그렇게 경주시에서 행정복합타운 시도 들어가고 시의회 들어가고 소방서 등등의 기관들이 들어가서 그 말 그대로 시민들이 원스톱 행정 좀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경주경찰서가 외곽으로 옮겨 나가게 되고 또 앞으로 본 검찰도 또 외곽으로 옮겨 나간다고 할 때 뭐 이런 가능성도 많은데 그러면 행정복합타운 현재 경주시에는 19개 어떤 기관을 조사해 봤을 때 시청, 시의회 하고 3개인가 4개인가 먹고 경주시가 조사해 봤을 때 없었거든요. 이런 형편에서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는 경주시가 현재 경주경찰서가 나간다 그래도 오히려 뭐 주변에 주차장을 마련해주고 해서 막았다가 경주역의 행정복합타운을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경주시가 땅까지 사가지고 현재 경주경찰서가 나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측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또 무엇보다 경주시의 도시를 전체적인 어떤 도시 계획을 짜고 발전 방향을 짜는 데 있어서 뭐 경주경찰서가 뭐 그리 중요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 봐서는 또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기관들을 어디에 배치시키고 어느 공간에 배치시키고 그래서 경주시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경주시의 역할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경주시뿐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경주시가 이번에 경주 좀 그런 역할들을 사실상 좀 포기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도심 상인들이야 향후에 뭐 그 사건이 현재 경주경찰서 주변으로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되고 하면 그런 반감들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선도동 주민들 왜 우리한테 오기로 했던 거 사실 그렇게 혹세무민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농지 전용을 불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들 정치 마치 업무가 있는 것처럼 했고 어쨌든 그러면서 선도동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에 오려 했던 걸 전화기 너가 저리 가져가냐 이런 반감들이 있거든요. 표를 먹고 사는 그 중앙 시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 어쨌든 경주경찰에 이제 옮겨갈 수 있는 중요한 행정적인 어떤 선 하나는 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에 그 경주경찰서 전북 신당 이전 신축이 9분선 넘었다. 이랬던 거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이번에 본회의 가결이 되면 다음 달에는 경주시하고 그 경주경찰하고 뭐 공공부지 교환 어떤 MOU를 체결할 테고요.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7월부터 땅 매입을 시작을 할 테고 내년까지는 뭐 이렇게 땅 매입을 하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 7월 달에 부지 매입도 완료하고 공공용지 어떤 조성을 완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주경찰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제 건축공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보면 건축기간은 한 1년, 2년 이렇게 잡는다고 봐도 빠르면 한 2022년부터는 면허증 찾으러 조사받으러 전북 신당으로 가야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경주경찰서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뉴스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그 오늘 어제 오늘 단신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올해 10월달 열리는 제47회 신라문화제를 앞두고 경주시가 어제 신라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기존에는 경주시 공무원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올해 행사를 쭉 잘해보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어제 조직위원회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올해 지라문화제는 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열립니다. 이걸 전담하기 위해서 전화경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단법인 한국예총 경기지회 또 신화문화선장회 또 경문화재단이 각각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행사 지원단을 이렇게 꾸며요. 사무국은 문화관광국장을 책임져라고 이렇게 해서 1과 3팀 야는 실무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축제 준비를 하겠다. 이러면서 신라문화제 조직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경주시가 한번 앞으로 그 전에 2년에 한 번씩 하던 걸 앞으로 매년 행사를 한번 잘해서 그야말로 옛날에 그 신라문화제 무슨을 한번 되찾아보겠다 이런 취지이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시에서는 행정주도, 이제 관도 행사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그 조직위원회를 출범을 시켰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위원장은 시장이고 그 밑에 어떤 또 그 사무국의 그 문화관광국장이 또 책임자 이렇게 실무팀을 구성하는 그건 사실상 행정 라인이 원투를 다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경주문화재단은 회사 지원단 역할을 맡겼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경주문화재단을 만든 취지가 경주문화재단이 언제 만들었냐면요. 지난 2011년 1월 달인가 8년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걸 만들 때, 백상성 시장 때죠. 이걸 만드는 그 원 취지가, 그러니까 출범은 최 시장 때문에 준비는 그렇게 되다가 경주문화재단은 그 2011년 출범을 했습니다만 워낙은 그 경주문화축제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이게 이제 신화문화재 경주술과 뜻잔치, 보안대 야간 성설 공연 이런 문화관광축제를 기획을 하고 운영을 전담하기 위해서 이 경주문화관광축제위원회를 만들었다가 이게 경주시가 예산을 정하고 해서 주한식 시장 때 맞죠. 그래요. 2011년 1월 달에는 이게 자단법인 경주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해서 오늘에 이르는데요. 이때 만든 그 경주문화재단을 만든 취지 공무원들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 인간에 비해서 유연하지 못하고 이런 좀 창의성이나 또는 어떤 발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간 전문가로 한번 경주에서 있는 여러 가지 축제를 해보자고 만든 게 경주문화재단인데, 근데 경주문화재단은 계속하지 않고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사실상 민간이 주도하겠다라고 하지만 세상 다시 한번 행정이 주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주시가 그려 만든 경주문화재단의 어떤 설립 취지를 경주시 스스로 이렇게 부정하는 결과가 아니냐. 물론 잘해보려고 어떤 그런 목적은 분명히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되돌렸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경주문화재단에 그러면 단순히 경주예술의 전당만 앞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여기에 필요한 공연을 만드는 조직으로 이렇게 권한을 추구하는 건지, 이 경주문화재단의 위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 번 더 새롭게 고민하고 논의해봐야 될 지점이 아니냐 싶어서 기사를 올렸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뉴스는 내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우리 경주도 지금 2차 관문을 통과한 8개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내일 그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내일 경주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경주에서 준비 정도, 또 경주가 제안한 부지 이런 걸 둘러볼 텐데, 경주시에서는 대대적인 여러 가지 또 이 실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경주시에서는 어제 매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어제 울산광역시, 포항시 이런 해오름 동맹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경주 유치를 지지한다 이런 지지 결의문을 어제 경주시에서 서명식도 하고 또 힘을 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울산하고 경주하고 포항은 지난번에 울산 포항 2016년에 도로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이 세 도시가 협력해서 동해남북권 잘 좀 만들어보자 하면서 이른바 해오름 동맹을 만들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행정협의도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하고 포항시에서 어쨌든 경주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최적지다
이렇게 힘을 밀어줌으로써 해서 내일 실사를 앞두고 어쨌든 경주시로서는 어떤 상징의 의미에서 큰 힘을 받은 것 아니냐. 주변에서 보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말 그대로 축구인들의 논리, 축구협회의 논리, 축구협회의 필요성에 따라서 경주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면 경주가 될 것이고, 뭐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일간지에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전라북도 장수가 제일 현재까지 낫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건 또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경주에서는 경주가 가장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객관적인 심사 통해서 우리 경주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내일 뭐 현장 실사단이 온다고 해서 뭐 드론으로 뭘 띄우고 뭐 현수막을 달고 이렇게 한다는데, 지난번에 뭐 평창 우리 동계올림픽 그 유치 때 잘 기억을 하시는데, 해외 그 IOC 이런 데로 왔을 때 꽹가리 쏘고 북치고 뭐 우리 열망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게 과연 그런 식의 하는 것이 그만큼 또 뭐 심사에 그 효과가 있을지는 솔직히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까지야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 또 그렇게 보여주게 하는 것도 좀 오버센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경주박물관이 22일부터 그 경주 대능원에 있는 금융청에 대한 2차 재발굴 조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총독부 박물관 수집 자료 정리사업 일환인데요. 작년에 9월달부터 12월달에 1차 재발굴 조사를 했고, 이번에 2차 재발굴 조사를 통해서 본분 주변으로 조사 범위도 확대해서 이 호석의 무덤 둘레를 지키고 있는 돌들, 그죠? 완전한 형태도 확인도 하고 무덤 내부 조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동부대학교 경주 캠퍼스 박물관 24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동부대 경주 캠퍼스 박물관에서 이 영천 역사문화박물관과 함께 임진왜란 영천성 경주성 수복 전투는 이수신의 경로와 같다, 이런 이름으로 특별전 한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지역 정체성 선양사업, 그래서 뭐 영천성 수복, 경주성 수복 전투 과정의 여러 가지 문헌들, 관련 자료들, 관련 유물들 이렇게 5일 동안 특별 전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요. 예, 이상으로 2019년 4월 23일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우리 경주 포커스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구독하기 그 그림에 보시죠. 그림을 보시는데요. 누르시면 경기 포커스 구독료나 후원하기 방법도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비가 오면 가장 반가우실 분들은 산불 걱정하시는 분들, 또 지금 예년에 비해서 지금 저수지에 물은 꼭 많이 차 있다고 하는데 강우량은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좀 가볍잖아요, 많이. 농사 준비하시는 분들 아주 단비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저녁 잘 보내시고요. 뉴스 브리핑은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주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